안녕하세요. 드마이요. 듬뿌기의 요청으로 가져온 이번 주제는 혼주 환복. 아마 결혼 준비를 통틀어서 가장 힘든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알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영상은 신랑 신부 그리고 양가 어머님들까지 보실 수 있게 이 영상을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신랑 신부가 유의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 한복, 양장, 드레스. 어떤 것을 입을지에 대한 권한은 드레스를 제외하곤 어머님들에게 있습니다. 요즘 양장 많이 하는데 그냥 양장 입으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이 든다 해서 강요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내 결혼식인데 왜?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예식 기준으로 결혼식 당일날 신랑 신부의 지인들만큼 부모님의 지인도 꽤나 많이 오십니다. 내가 드레스나 턱스도를 입으면서 그날 멋있고 예뻐 보이고 싶은 만큼 어머님들에게도 신중하고 설레이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을 입을지에 대한 선택지는 어머님들에게 있습니다. 꼭 한복을 입어야 될까요? 꼭 한복이어야 된다라는 건 없지만 한쪽은 한복, 한쪽은 양장을 원하실 때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양장을 원하시는 쪽에서 양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왜 통상적이고 맞는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결혼식이라는 자리가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격식과 예의를 갖춘 복장을 기본으로 보는 시선들이 많아요. 이런 시선들이 나는 불편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내 아들, 딸, 사돈의 체면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양가가 꼭 같은 디자인을 입어야 될까요? 사실 정말 그냥 프리하게 사는 저로서는 그냥 입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결혼식이라는 게 그냥 신랑 신부의 첫 시작을 축하하는 것 외에도 양가의 화합을 좀 대표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혼주의 한복은 화합의 표현을 담고 있어요. 양가가 맞춰 입어야 된다라는 건 규칙이라기보다는 좀 서로 간의 예의에 좀 더 가깝습니다. 야, 그냥 우리는 맞추지 말고 각자 알아서 좀 입자라고 한다면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발언, 저희는 그냥 각자 알아서 하시죠 라는 발언, 요 말을 먼저 꺼내는 게 상대방에게 다소 예의가 없을 수 있다. 언제 가야 될까? 본식 기준 2, 3개월 전이 적당합니다. 조금 큰 한복집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원단을 좀 나누기도 하는데요. 각 계절에 맞는 톤들을 꺼내두기 때문에 너무 이르게 방문하면 실제 예식 때의 계절감과는 조금 동떨어진 컬러를 보실 수가 있어요. 같은 핑크색이라고 하더라도 여름에 입는 핑크 컬러와 겨울에 입는 핑크 컬러의 톤이 진짜 미묘하게 다르거든요. 겨울 예식인데 여름에 이 한복을 보게 되면 여름 무드에 맞춰서 상당히 밝은 톤을 더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컬러들이 실제 겨울이 되었을 때 조금 추워 보이고 냉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텀이 길지 않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같이 갈까? 따로 갈까? 특수하게 함께하지 못할 상황이라던가 디자인이나 컬러를 굳이 맞추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면 같이 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뭐 엄마나 시어머니나 어느 한쪽이라도 같이 가는 게 불편하긴 하지. 그래도 같이 가는 게 낫지 않겠니? 라는 말을 어느 한쪽이라도 꺼냈다면 이건 무조건 같이 갈 수 있도록 신랑 신부가 조율을 해야 됩니다. 한쪽에서 진짜 불편한데 아유 야 그 먹다가도 체하겠다 그걸 왜 같이 가니 그냥 한복집만 통일하자 라고 하더라도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같이 가는 게 더 나아요 라는 걸 신랑 신부님이 설득을 하셔야 돼요. 양가의 화합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리고 아마 한복을 굉장히 튀게 다르게 입거나 혹은 누구는 한복 누구는 양장 이렇게 입었을 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저기는 어떻게 저렇게 골랐지? 저 사이가 안 좋은가? 이 생각하신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그게 지금 내 결혼식이야. 예의를 차리는 거 그리고 공감을 하는 거 요거는 그냥 뭐 센스 있고 없고 이런 영역이 아니라 지능이에요. 사회적 지능. 나는 웨쿵 마인드라서 그냥 결혼식에 선글라스 껴도 되고 그냥 청바지 이런 거 입어도 된다 하는 게 아니라면 이거는 결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지. 근데 대부분의 신랑 신부님들도 양가 같이 가면 우리가 중간에 껴가지고 눈치 보이고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겠지만 따로 갔을 때의 파장 만만치 않아요. 우선 먼저 간 쪽에 나중에 간 쪽이 디자인을 좀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같이 갔으면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들어도 이건 제가 사돈댁에 맞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나는 양보한 어른이 되는 거야. 나는 이 정도는 양보할 수 있어 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근데 따로 가서 나중에 선택지가 없이 그냥 이 사람이 고른 디자인의 결로 골라야 된다. 이거는
내가 양보하는 생색이라도 낼 수도 없고 그냥 강제적인 게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 가느냐, 요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간 쪽이 기분이 좀 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요만큼 상한 기분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동안 쌓여서 팡 터지거든요. 이건 서로가 뭐 미성숙해서라기보다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랑 지금 가족이 된다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민해진다는 게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신경을 그만큼 쓰는 거야.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예의를 차리고 뭘 해야 된다라는 그 예민함, 그 행동과 생각이 예민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갈등이 없게 갈등을 꾹꾹꾹꾹 눌러서 최소화시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양가 어머님 중 누가 먼저 고를까? 같이 간다 해도 우리 그래도 누가 먼저 입어본다라는 개념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누가 먼저 이렇게 고른다, 이 디자인을 조금 확정한다. 우린 저고리의 컬러를 넣을 건지 치마의 컬러를 넣을 건지 이런 부분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정해드립니다. 신랑 쪽이 먼저 고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신부 쪽에서 조금 양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어머님 나이대가 되면 이 푸른 계열의 컬러들이 잘 받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생기가 빠지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고리의 컬러를 넣을지 치마의 컬러를 넣을지 요 정도는 신랑 측 어머님이 먼저 고를 수 있게 신부 측에서 양보하시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랑 어머님이 나는 파란 색깔 안 입으련다 하신다면 요거는 또 조금 달라질 수도. 신랑 푸른 계열, 신부 붉은 계열 꼭 이렇게 해야 될까요? 꼭 파란색 빨간색 혹은 하늘색 분홍색 요럴 필요는 없어요. 신랑 측은 푸른 계열 하지만 파란색, 보라색, 회색, 초록색, 노란색. 신부는 붉은 계열 핑크, 레드, 보라, 노랑까지 공통으로 노란색, 보라색 요거는 신랑 신부 측을 크게 가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라색에도 조금 청보라 계열 이런 게 있고 조금 핑크빛이 도는 보라색이 있고 요 느낌은 조금 갈려요. 근데 이렇게 갈린다 하더라도 신부 측에서 완전 핑크, 신랑 측에서 핑크빛의 보라색 이렇게 나뉘게 되면 뭐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신랑 측과 신부 측의 구분이 명확하면 괜찮다. 신부 레드, 신랑 노랑, 신부 노랑, 신랑 초록 이런 식의 구분이면 아 여기가 신부 측이겠구나 여기가 신랑 측이겠구나 하객들이 컬러만 보고도 구분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조합이면 괜찮습니다. 신랑 측이 핑크색을 입는 건 안 될까? 간혹 나는 파란색이 안 받으니 핑크색을 입고 싶다. 혹은 나는 딸이 없어서 핑크색을 평생 가도 못 입으니 이번에 그냥 핑크색을 입고 싶다 하는 어머님들 계세요. 저는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오픈되고 그냥 그런 시선들 왜 신경 써?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인 결혼식을 한다면 이제 하객들이 수근거리고 욕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이건 컬러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혼주 의상의 컬러는 단순히 취향이 아니라 혼주 간의 역할과 집안 구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요소예요. 그래서 신랑 측 부모님들이 사실 참 걱정이 많아요. 아 파란색 안 어울리는데 나는 그런 색깔 옷 가져본 적이 없는데 그치만 파란색 외에도 보라색, 노란색, 초록색 좀 더 다양한 선택지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신부 측을 상징하는 핑크색, 뭐 레드 컬러 이런 것들을 보시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 결혼식 하객으로 내 지인이 이런 복장으로 왔다 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사회적 통념상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 사람이 나한테 인사하는 것부터가 나도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잖아요. 신랑 측이 붉은 계열의 한복을 입는다? 이건 살짝 이런 결이에요. 대여, 맞춤. 뭐가 다를까? 일반 대여, 맞춤 대여, 맞춤. 맞춤 대여라는 게 한복집마다 조금씩 정의가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건 잘 알아보시고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샵에서는 완전 내 사이즈에 딱 맞춰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컬러 조합으로 제작을 하고 결혼식 날 한번 입고 반납하는 것 이걸 맞춤 대여라 부르는 것도 있고요. 어떤 샵은 일반 대여로 나가는 한복을 소매나 이 동정을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바꿔서 수선해 주는 걸 맞춤 대여라고 부르기도 해요. 아무튼 각각의 장단점은 이렇습니다. 비용은 얼마가 들까요? 일반 대여, 맞춤 대여, 맞춤 순으로 가격대가 높아지고요. 한복의 가격은 샵마다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일반 대여가 2026년 기준으로 인당 40만 원대 정도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조금 괜찮다 싶으면 인당 60만 원. 에이, 고급스럽네. 인당 80만 원. 어우, 이거 어디서 했어? 너무 예쁜데? 인당 100만 원. 한복은 낸 돈만큼 고급스러움이 극명하게 갈려요. 그래서 신부 드레스에 돈을 좀 썼다면 한복에도 조금은 쓰세요. 어린애들은 명품 옷 안 입어도 사실 그냥 예쁘고 멋있고 힙하고 산뜻하잖아요. 부모님 나이쯤 되면은 이 고급스러움을 돈 주고 사야 돼요. 지금 조금 늦게 결혼하시는 30대 중후반 분들도 아마 이제 슬슬 느끼실 거예요. 싸구려 티셔츠를 입으면 후줄근한 아줌마 느낌이 나는구나. 이걸 어릴 때 입었을 땐 그렇진 않았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결혼식에는 부모님 지인들 너무나 많이 오시기 때문에 꼭 너무 비싼 걸 해라 라기보다는 적당히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한복 어떻게 골라? 컬러부터 디자인까지. 컬러부터 선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복은 퍼스널 컬러를 타면서도 안 타요. 같은 컬러의 한복도 원단 광택에 따라 빛 반사에 따라 피부톤이 더 밝아지거나 탁해질 수 있어요. 한복은 계절, 공간과의 어우러짐이 퍼스널 컬러보다 조금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를 조금 나눠보자면 용도, 이건 공간감에 해당이 되겠죠. 결혼식 같이 좀 격식 있는 자리 이런 데에서는 너무 밝고 쨍한 원색 이런 한복보다는 조금 고급스럽게 채도감이 한 톤 낮은 그런 컬러를 추천해요.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 한복 컬러, 야외에서는 너무나 잘 어울리겠지만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좀 너무 발랄하고 튀겠죠. 그래서 조금 더 차분히 컬러감이 빠져야 분위기에 잘 어울려요. 웨딩홀 안에서는 딱히 그 계절감이 보여지진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봄, 여름엔 하객 룩도 좀 밝아지고 가을, 겨울이 되면 어두워집니다. 같은 핑크색이라고 하더라도 여름엔 조금 밝게, 겨울엔 조금 한 톤 차분하게. 근데 나는 밝은 게 잘 어울리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분명히 내가 골랐을 땐 한 톤 어두웠던 이 조금 칙칙해 보이는 이 핑크색이 딱 겨울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그 칙칙해지는 이 사이에 들어오면 아주 밝아져요. 퍼스널 컬러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 얼굴로 올라오는 빛을 보면서 잘 받는 컬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해요. 나 이 컬러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워스트 컬러야 라고 했는데 컬러가 어려 보이는 역할을 해주기도 해요. 자, 그럼 이제 디자인을 볼 건데요. 컬러감을 저고리에 둘지 치마에 둘지를 선택해요. 저고리 치마 모두 컬러를 넣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한쪽에만 컬러를 둡니다. 저고리에 컬러를 뒀을 때는 컬러감이 잘 받으면 오히려 생기 있고 산뜻한데 컬러감이 안 받으면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어요. 치마에 컬러를 두게 되면 저고리를 보통 흰색을 가게 되는데요. 좀 안정적인 느낌을 내줍니다. 하지만 한복이 조금 저렴한 경우에는 흰색 저고리의 무드가 더더욱이나 싼 느낌이 들게끔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갈래치마. 요즘 갈래치마 되게 많이 하시는데 우선 갈래치마는 나이 60 중반이 넘어가면 좀 잘 어울리지 않아요. 어머님이 좀 젊을 때 소화가 가능한 옵션입니다. 또 풍채가 좀 있으신 분들은 갈래치마를 덧댔을 때 이 풍채가 더 커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좀 왜소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왜소한 느낌을 보완하는 단점을 보완하는 옵션이기도 해요. 그리고 갈래치마를 꼭 하고 싶다라고 하면 갈래치마 입어보시고 걸어보세요. 가만히 있었을 때는 이 겹겹이 쌓인 이 느낌이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걸었을 때 자락이 이제 퍼지면서 휘날리는 이 느낌이 내가 원하던 느낌이랑은 다르네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핏, 한복은 다 똑같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저고리 디자인도 양장 형식인지 전통 한복 형식인지에 따라서도 느낌이 굉장히 다르고요. 이 치마 라인, 이 윗부분부터 풍성하게 잡는 샵도 있고 좀 차분하게 내려오는 샵들도 있어요. 이 저고리 디자인과 이 치마 핀 라인은 샵 특성이 있습니다. 이 한복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나는 여기서부터 풍성하게 내리고 싶어. 안 되는 샵일 수 있어요. 초록 떨어지게만 있는 샵인 거지. 그럼 내가 원하는 느낌을 못 낼 수 있어요. 이런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혼주 한복 대여할 때 주의할 점. 한복은 어머님들의 의지가 있는 게 아니면 투어하지 않습니다. 자, 혼주 한복 투어는 박람회보다 무서워요. 나갈 수 없게 만드는 직원들과 체면상 거절은 니네가 좀 했으면 하는 어머님들. 어머님의 이 표현이 원하시는 건가 아닌 건가 하는 긴가민가 하는 신랑 신부. 이 셋의 조합이 너무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산을 정하시고요. 이 예산 안에서 샵을 조금 추리시고 어머님들에게 여기가 나은지 여기가 나은지
요 정도 컨펌을 받으신 다음에 그냥 해당 샵을 예약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양가 의견이 조금 달라. 그럴 경우엔 그냥 조금 더 비싼 샵을 예약합니다. 두 번째, 샵에 미리 체크하기. 어머님의 키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경우, 혹은 너무 왜소하거나 너무 풍채가 큰 경우, 해당 길이와 크기의 한복이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는지, 요거는 예약 전에 미리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너무 선택지가 없는 경우에는 맞춤 대여나 맞춤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구성품 체크하기. 어떤 구성품들이 제공이 되는지 체크합니다. 보통은 속치마, 놀이개, 신발, 귀찌나 귀걸이, 뒷꽂이, 가방, 요 정도가 필요해요. 뒷꽂이나 귀찌는 대여해주지 않는 샵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인터넷에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신발, 구두의 경우에도 양가 어머님 키 차이가 조금 있으시다면 이 키를 맞출 수 있게 굽 높이가 다르게 대여가 가능한지도 체크합니다. 네 번째, 치마 길이 체크. 굽이 상당히 있는 신발을 신으실 경우에 신발을 신고 치마의 길이가 맞는지 보셔야 돼요. 이 치마는 길이가 너무 끌려도 짤뚱해도 없어 보여요. 다섯 번째, 속치마 상태 체크. 여러분, 이건 진짜 꼭 체크해 주세요. 안에 속치마를 그냥 와이어링만 간단히 딱 쓰는 업체들도 있어요. 대부분 저렴한 업체에서 이런 속치마를 쓰는데요. 이건 정말 너무 저렴한 티가 많이 나기도 하고, 어머님들은 앉았다 섰다 하는 일들이 조금 있는데, 이 와이어링 타입은 잘못 앉았을 때 치마가 발랑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엄마 소중하잖아. 한복을 입고 이렇게 치마가 발랑 뒤집어 까지면 정말 민망해요. 속치마를 그냥 싼 와이어링 속치마를 쓰는지, 와이어링이어도 괜찮아요. 이게 나쁜 건 아니야. 근데 그 위로 풍성하게 원단을 덧대서 링이 티나지 않게 고급지게 보여지게 하는지, 이거 중요해요. 여섯 번째, 픽업식 컬러, 길이, 구성품 체크. 한복은 식 전날 픽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누가 가던 간에 컬러와 구성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너무 패키지에 잘 싸놨어. 이걸 다시 꺼내보는 게 상당히 미안해질 수 있긴 한데, 식 당일날 입었더니 한복이 내 한복이 아니야. 길이가 발목까지밖에 안 와. 요런 진짜 말도 안 되는 난감한 상황보다는 그냥 한번 미안한 게 나아요. 만약에 당사자가 가는 게 아니라면 길이감을 체크해보기가 어려우실 텐데요. 길이감은 이 치마가 키 몇 센치에 맞는 길이감인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아는 사람 한복집 금지. 신랑 신부 양가 어머님 모두 포함해서 금지예요. 아는 사람들 다 여기 가서 했다더라 하는 그 아는 사람 집도 금지예요. 나만 아는 거지 나머지는 몰라. 결혼식에서 중요한 건 내 가족과 상대방의 체면, 취향이지 한복집 지인 도와줘야지 아니에요. 아는 사람 치킨집 해. 그렇다고 매주 치킨 사 먹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물론 한복은 이때 아니면 언제 해 라는 게 분명히 있긴 하지만 나 혼자 입을 때 가시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치 않는 그런 선택지를 내가 강요하는 거 역시 사회적 지능의 영역이다. 이렇게 주의할 점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대부분 결혼 준비 중 가장 어려웠다라고 꼽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크게 어려울 게 없어. 그냥 고르면 되잖아. 근데 이게 가장 어렵다 느끼는 이유는 아마 의견 조율, 서로 상대방의 눈치를 좀 보게 되는 그런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급박하게 어디 할 거야? 한복 빨리 정해. 엄마는 선택지 없어. 그냥 이거 해. 요런 느낌으로 급박하게 진행하기보다는 정말 차근히 빌드업을 쌓으면서 조율해 나가시면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리 겁먹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을 어머님들이 보고 계시다면 아들, 딸들의 평온한 하루를 위해서 조금 더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복 헬퍼라는 것도 존재를 하는데요. 예식 당일 한복 피팅부터 식중의 케어, 그리고 반납까지 한 번에 해주는 서비스예요. 가격은 보통 20만 원 선. 사실 한복 헬퍼가 없어도 어머님들 보통 알아서 한복 대충 이렇게 입으시면 신부의 드레스 헬퍼가 한복 좀 핏도 봐주시고 고름도 매주시고 코사지도 달아주시고 여태까지 없어도 잘 흘러왔으니까 큰 불편함은 없어요. 그런데 예식 당일날 홀 직원이나 드레스 헬퍼님 같은 경우에는 신랑 신부를 좀 집중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혼주분들이 대접을 좀 못 받는 느낌이다. 그래도 내가 혼주인데 좀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네 라는 생각이 드시기도 하시거든요. 요럴 때 한복 헬퍼가 있으면 나도 조금 집중적으로 케어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게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좀 마음을 편안하게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복 헬퍼님이 계시면 한복 치마 원단을 앞, 뒤 뒤집어서 입는다던가 이제 앉으면서 뭐 치마가 너무 벌어져서 속치마가 훤히 보이는 상황이라던가 뭐 어머니 눈물 흘리면 그거 빠르게 닦아주기라던가 뭔가 이런 자잘한 문제들을 좀 집중해서 케어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조금 걱정된다. 혹은 내가 개혼이라서 우리 엄마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엄마도 그날 어떡하지? 라는 그런 고민 아니면 걱정 이런 것들이 조금 있으시다면 한복 헬퍼도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